다 좀 챙기면서 이렇게 좀 함께 나가는 방향을 좀 택하면 좋았을 텐데 오로지 초기업 노동조합의 그냥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좀 결정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고 해저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규정된 유법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율동은 5월 21일을 전국단위 주주 결집을 즉시 돌입하며 위법 결의, 위법 협약, 위법 파업이 현실한 즉시 본 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 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쭉 들으셨죠? 총파업은 하지 않게 됐고 그러니까 파국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에도 그 이전 못지않게 꽤 시끄럽습니다. 제 옆에 경제 전문가 고란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먼저 한번 듣고 시작을 했는데 합의는 일단 됐어요, 극적으로. 근데 저기 보면 오늘 각 분야의 목소리들을 보겠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성과 배분돼야 된다. 법률대응연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요구안 마련돼야 되고 주주총회를 절차 거치지 않은 건 무효다. 고란 대표님, 다른 곳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도한 거라고 보세요? 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는 또 다른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 한 3개의 전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 전선이요? 그래픽에 나온 대로요. 일단은 양대 노총, 여기는 상생해라라는 거예요. 아니 왜 대기업 원청만 그걸 다 갖고 가느냐. 그렇죠. 하청업체도 나눠 가져야 된다. 그 논리죠? 분배론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예. 두 번째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DX 부문 직원들. 비반도체요? 맞습니다. 여기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결정이 소수 지도부가 조합원의 전체 동의 없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섭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요. 지금 현재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하, 법적 조치까지 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이요. 주주입니다. 바로 소액주주 단체인데요. 주총 결의 없는 성과급은 무효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아니 회사 이익은 주주들의 배당 가능 이익과 직결되는데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나눠준다고 약속한 영업이익 그거 원래는 우리 몫이었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제로 요 잠정 합의안이요. 예. 비준하고 집행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사주를 주기로 했으니까 요거 결의가 있어야 돼요. 이때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청구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셋 다 현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네, 뭐 아직까지는 네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주주가 연대해가지고 아하. 그 합의안에 대해서 이거 우리는 줄 수 없는데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액 주주 자체가 이 지분율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통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과연 삼성전자 직원들이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되길래 저들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지 네. 저희가 한번 합의문을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얼마를 받냐? 제일 궁금한 거죠. 특히 보면 네. 글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우리와 진짜 직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DX와 DS 구분도 다 하고 얼마씩 받는지 다 알게 됐어요. 일단 뭐 서론이 길었는데 메모리 사업부에 6억 원, 그러니까 연봉 1억 기준으로 6억을 받게 되는데 비머리도 1억 6천. 근데 지금 뭐가 논란이라는 거예요? 저 부분에서? 자, 이게 아까 그 합의를 할 때요. 전체 재원의 영업이익을 벌었으면 지금 300조라고 가정했잖아요. 예. 전체 재원의 40%는 반도체 부문이 갖고 가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60%는 돈을 번 사업부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DS 반도체 부문에는 돈을 많이 번 메모리도 있지만 그렇죠. 적자를 낸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사업부에서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DS 부분 말고요. DX 부분 있잖아요. 예. 여긴 예를 들면 모바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모바일은 돈을 벌었어요. 예. 1조, 2조씩 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과급은 적자를 낸 비메모리가 1억 6천씩 갖고 가는데 예. 자기들은 자사주 600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탈감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숫자로도 보통 100배 차이가 나는 네, 그 삼성전자의 삼성이 20년 넘게 고수해온 원칙이 바로 성과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적자를 낸 사업부는 돈을 억 단위로 받아가는데 예. 돈을 번 우리는 고작 600만 원 받는다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얼마나 받는지. 왜냐하면 고란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속하긴 하지만 돈 못 버는데도 1억 6천을 받는데
반도체가 아닌데도 흑자내는 데는 주식으로 600만 원 받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성과주의 원칙을 깨면서도 삼성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파업 타결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호황을 맞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파업이 빚어지면 여러 단체가 예상하는 대로 피해 규모는 적지 않지만 한국은행이 추산한 것만 해도 만약에 파업이 18일 동안 이어지고 회복하는 데 3조가 걸린다고 하면 직접적인 피해액만 30조예요. 예. 이거를 버티느니 일단 이 발등의 불을 일단 끄고 보자. 그래서 그간에 고수해 왔던 게 보상 기준이 사업부 기준이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부문 전체로 묶어버리면서 이런 좀 스텝이 꼬이게 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거를 보자면요. 이 노조의 트라우마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23년에요. 사상 최악의 반도체 불황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때 인텔이 막 3만 명 구조 조정하고 이랬거든요. 이때 DS 부분이 1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DS 부분 성과급이 0원이었습니다. 예. 제로였어요. 당시 직원들 불만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초기업 노조가 사실 전삼노라고 하는 다른 노조가 있거든요. 예. 후발주자 노조로 출발했는데 여기에 DS 부분 직원들의 불만이 폭증하면서 이 초기업 노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결국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보니까 노노 갈등 중에 비반도체 부분 직원들은 아예 회사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돈 버는 시어머니 DX보다 이번 이제 합의안을 기둥뿌리 뽑는 큰아들 챙겨줬다. 라는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족 간에도 네. 이번 노조도 노사 문제잖아요. 사실 성과급이나 월급 문제. 네, 맞습니다. 사회 문제로 커져서 그렇지. 가족 간에도 누가 공부 많이 시켰니 돈 많이 줬니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시어머니 큰아들 얘기 나오고 네. 그만큼 이게 딱 일도양단으로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려울 맞습니다. 텐데 근데 오늘 보니까요. 최수고 노조위원장도 한마디를 썼던데 글쎄요. 뭐 본인도 어쩔 수 없지만 불만 문자 많이 받았고 저런 내용들이 내부 갈등을 의식한 말일 테고 저 얘기는 혹시 갈등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건 아닌지 노조원 투표 찬반 투표라면 혹시라도 파업을 하자고 다시 말이 나오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찬성을 하려면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야 되고요. 투표에. 그리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DX 부분 왜 탈퇴 러시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파업 이게 합의 직전에 협상 직전에는 7만 6천 명이던 조합원이 좀 탈퇴를 해가지고 현재 11,000여 명대로 줄었어요. 예. 그러나 초기업 노조 조합원의 80%가 예. DS 부문 소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이상 재적 조합원 과반 참여에 과반 찬성은 아마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파업 없이 네. 그러니까 이번 협상 타결을 찬성하는 표현 저기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의 노조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이니까요. 네. 본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시기도 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도 그래도 꽤 신경을 들었어요. 이게 다른 타사에 많은 영향을 안 그럼요. 끼치기 위해서 네네. 문구 하나 명문 하나 대단히 노력한 게 보이던데 네네네. 그럼에도 어쨌든 성과급 본물 터진 건 맞고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야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여러 굴지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임단협의 패러다임은 기본급 인상에서 영업이익 배분 전쟁으로 달라졌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미치는 여파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분 투자자처럼 행동하는 노조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 이거 혼선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정비 부담 급증으로 인한 K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에도 투자할 돈이 아무래도 성과급 뭐 이제 사용자 아니죠 노동자한테 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 및 이공계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대 졸업했는데 누구는 SK 하이닉스 가서 정말 수억 원대 성과를 받는데 누구는 그냥 일반 다른 뭐 기업 가가지고 그냥 월급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박탈감 이것도 어마어마해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일단 파업은 막았습니다. 막았죠. 많은 사실 정부와 산업계는 보상 투명성을 높이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정교한 가이드라인 이거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야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해야 될지 사회적 박탈감까지는 뭐 국민 정서 이런 것까지는 차치하더라도 각자 어떻게 기준을 삼는지가 무척 중요해졌어요. 경제 전문가 고란 대표와 삼성전자 파업 그 이후의 후폭풍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